그 NCS 평가 문제를 제가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하나 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씩.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은 622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로 한번 저 뒤쪽이거든요. 저 뒤쪽에 622페이지가 입금전표고 출금전표는 어디 있지? 그 다음에 나오는군요. 자, 먼저 입금전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문제를 제가 입금전표 하나, 출금전표 하나, 그 다음에 그 대체전표 하나, 이 수기로 하는 문제를 제가 출제를 했거든요. 자,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이렇게 수기로 전표 쓰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우리 NCS 평가 문제에서 이 부분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손으로 이 전표를 수기로 쓰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전산이 아직 안 된 회사는 수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은 상품 매출거래처 직원의 산행에 도시락을 제공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입금 받은 건데? 네. 620페이지. 죄송합니다. 620페이지에 문제가 있고 양식은 뒤에 있나 보다. 이겁니다. 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봐주세요. 이게 입금전표 문제예요. 자, 여기 자료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계룡바이크에 상품을 매출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발급한 입금표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금표라는 건 돈 받았다는 걸 확인하는 영수증이라 그랬잖아요. 11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전표 양식의 분계를 수행하시오. 제가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냈어요. 전표 양식의 분계를 수행하시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보고 전표를 작성하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입금표에 계룡바이크 거래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은 110만 원이고 날짜가 8월 6일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이에요. 내용이. 이런 내용을 전표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세요. 자, 입금표, 입금전표로 내려가서 여기다 한번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를 먼저 여기다 씁니다. 이게 2019년 며칠이라고요? 이렇게 8월 6일 시험 볼 때도 날짜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과목을 써야 되겠죠. 과목. 자, 이 돈을 계약금조로 받으면 부채가 되거든요. 우리 부채에서 배웠어요. 뭐죠? 선수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과목이 선수금. 개정 과목을 쓰시면 돼요. 과목에다가. 그리고 저는 시험 낼 때 이걸 오른쪽을 항목이라고 안 하고 거래처라고 아예 바꿔놨어요. 거래처라고. 그러면 여기가 거래처를 쓰라고 저는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래처를 여기 어느 상호를 써야 될까요? 계룡바이크. 지금 손가락으로 써서 글씨가 아니에요. 자, 저교에는 뭐라고 쓸까요? 계약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저교에는 계약금. 저교가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자, 금액을 쓰는데 여기 맨 끝에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비워두는 거예요. 이 부분에는 글씨 안 써요. 이 부분. 여기 첫 오른쪽 간 여기는 비워두시고 여기서부터 씁니다. 자, 계약금 얼마 받았어요? 110만 원 받았나요? 여기가 100의 자리예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요. 자, 맨 오른쪽 이 빈 줄은 쓰는 곳이 아니에요. 비워두는 곳입니다. 자, 밑에 합기도 쓰시는데 이렇게 선을 그어도 되고, 이쁘게 안 그어졌는데 이렇게, 네. 여기 이제 내용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개를 쓸 때는요, 여기다가 이렇게 통화기호, 지금 여기 저는 지금 손가락으로 쓰니까 이게 두 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통화기호가 여기에만 써줘야 돼요. 요 칸에 딱 맞춰서 여기에 이렇게 원표시, 통화기호 아시죠? 원표시. 그리고 110. 합계를 쓸 때는요, 앞에다가 통화기호를 붙여주십시오. 여기다 쓸 때는 통화기호 없이 그냥 110만원을 이렇게 적었었죠. 네. 지금 여기 지워졌습니다만은, 네, 여기에 계정과목 쓰시고, 여기는 제가 거래처 쓰라고 항목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 날짜 꼭 쓰시고, 여기에 적요는 그것이 계약금이면 계약금이라고 쓰시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입금전표. 네. 자, 이거 쓰는 거 알려드렸죠? 자, 그 다음에 입금전표를 쓰고 나서 저도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입금전표를 쓰고 나서 전표 입력하라 그래요. 전표 입력하라 그러면 더 좋은 프로그램에다 전표 입력하면 돼요. 예, 그러면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대변에 선수금. 그런데 선수금에서 거래처는 계룡바이크 꼭 코드로 걸어줘야 되겠죠. 반드시. 예. 그래가지고 전표를 출력을 수행하시오. 인쇄하라는 거예요. 인쇄. 예. 전표 인쇄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표 인쇄해서 내면 돼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 이와 똑같이 냈습니다. 예. 뭐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비슷하게 냈어요. 비슷하게. 자, 그러면 입금전표 냈듯이 출금전표도 하나 낸다고 그랬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거래처 직원의 산행에 도시락을 제공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런 거래가 있네요. 거래처 직원들이 등산하는 행사를 하는데 우리 회사가 도시락 협찬을 했네. 도시락 협찬. 도시락을 사서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면 이게 전표에다가 전표 양식에 분계를 하세요.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니까 출금 전표에다가 어떻게 쓰시느냐.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양식은 동일합니다. 방법은. 자, 출금 전표. 자, 여기 날짜 써야 되겠죠? 거기 전표에 있는 날짜. 그 다음에 여기 계정 과목은, 자, 여러분 거래처 등산대회에 우리가 도시락을 사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이 뭐죠? 예, 접대 B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항목 대신에 거래처를 쓰라고 양식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거래처 써주면 돼요. 거래처. 그런데 거기에 무슨 거래처라고 나오나요? 그 문제? 그 거래처가 안 나오면요, 그 영수증에 있는 거래처 써주세요. 무슨 마트면 무슨 마트, 뭐 이마트면 이마트, 예? NC백화점이면 NC, 그 거래처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 적요에는 뭘 쓰면 될까요? 거래처 등산대회 도시락 협찬, 이런 식으로 적요를 쓰는 거예요. 예, 거래처 등산대회 도시락 협찬. 그리고 금액은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 오른쪽 칸, 이거 첫 번째 칸 쓰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금액 잘 칸 맞춰서 쓰시고, 밑에 이거는 꼭 쓰라는 거는, 이건 뭐 선을 안 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합계를 쓰실 때는 앞에 통화기호를 꼭 넣는다 하는 거. 요 원표시. 자, 그러면 이제 대체전표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대체전표는요,
자, 위에 문제 읽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대체전표는 차변대변으로 생겨서 양식이 좀 복잡해요. 자, 여기 날짜는 꼭 써야 돼요. 대체전표. 날짜 꼭 쓰시고, 여기 과목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 과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왼쪽은 차변 개정 과목, 오른쪽은 대변 개정 과목 쓰는 곳이에요.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이게 뭐냐? 대체전표가 지금 이게 문제가 나왔나 봐. 이건가? 네, 이거 자동차 보험 증권 보험료 90만 원이네요. 보험료 90만 원.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90만 원이 인출이 됐네요. 찾으신 금액. 자료 설명을 보니까 상품 배송용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교부받은 보험증권이다. 보험료는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수행 1. 전표 양식의 분계를 수행하시오. 네. 그리고 전표 입력도 해라. 전표 입력은 프로그램에다 하나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연습 중에 있고, 전표 양식에 쓰는 거, 이거 지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전표 양식은 이렇게 씁니다. 대체전표에 쓸 때는, 자, 여기 날짜 며칠인가요, 이게? 네, 여기다 날짜 찾아 쓰시고, 자, 여기 개정 과목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험료 지급했잖아요. 여러분, 보험료는 비용인가요, 수익인가요? 비용이죠. 그러면 비용 발생은 보험료 차변에 기록합니까, 대변에 기록합니까? 차변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보험료예요. 여기 개정 과목, 여기가 보험료. 예, 써보세요. 보험료. 자, 적요 칸이 너무 적긴 한데 실제 전표는 이보다 훨씬 커요. 예. 자, 적요에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동차 보험료죠. 근데 거기 보면 뭐 화물차라고 써 있나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실제 업무에서는 몇 호차 보험료 이렇게 하겠죠. 예. 여기다 그냥 여러분 차량 보험료 이 정도로 써줘야 돼요. 예. 무슨 차 보험료, 뭐 몇 호차 이렇게 써도 좋아요. 적요는 자세히 쓰면 좋은데 이 칸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요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금액 써주는 거예요. 금액 쓰는 요령은 똑같아요. 여기 첫 번째 줄 여기는 쓰면 안 돼요. 첫 번째 칸은 여기서부터 쓰셔라 이거예요. 그리고 쫙 긋고 여기가 합계예요. 합계 쓸 때는 앞에 원 표시 통화기호하고 써라 이겁니다. 금액이 90만 원이었기 때문에 90만 원을 쓰실 때는 90만 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쓸 때는 여기다가 통화기호 붙이고 90만 원. 저는 여기다 합계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합계. 자, 대변을 쓸 때는요, 개정 과목을 씁니다. 대변의 개정 과목이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 보통예금. 그렇죠. 적요는 똑같이 보험료 지급. 그러니까 차량이 만약에 무슨 차다 그러면 무슨 차 보험료 지급. 뭐 이거는 차변에 적요하고 다를 필요가 같겠죠. 그리고 90만 원 똑같이 여기다 900000. 그다음에 여기 원 표시하시고 900000. 이렇게 날짜 쓰고 과목 적요 빼먹지 말고 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은 꼭 그으라는 건 아니지만 안 그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수기로 전표를 작성하는 회사는요, 이거 쓰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그 전산회계 이전에 그 부기, 그러니까 수기로 장부를 했을 때는요, 상업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전표 작성 이거 연습을 했었어요. 연습을 선생님이 시킵니다. 예. 이거 문방구에 가면 이 상고 앞에 있는 문방구에 가면 이 전표를 색깔별로 팔아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입금전표 빨갛고 출금전표 파랗고 대체전표 까맣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산으로 이 주산 시험 보는 것 중에 전표 계산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전표를 탁탁탁 넘기면서 주판을 놓는 거예요. 이런 전표를 넘기면서 전표산. 전표산.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이런 전표를 가지고 회계를 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회사도 다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 시험에 내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라는 거. 네. 자, 꼭, 네, 한 개씩 나옵니다. 손으로 쓰는 건 한 개씩.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증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증빙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증빙 서류 없으면은요, 거래로서 특히 비용을 우리가 지출했을 때 증빙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세금 두들겨 맞아요. 뭐냐? 만약에 직원들 복리후생비 회식하고 30만 원 회식비 지출했습니다라고 장부에 써놨는데 세무서에서 와서 보니까 영수증이 없어. 무슨 근거로요? 30만 원? 신용카드, 대출전표도 없지, 간이 영수증도 없고, 세금 계산서도 없고, 그러면 증빙이 없는 거죠? 비용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래는요, 반드시 증빙을 비치해야 돼요. 예. 세무조사에 대비해서. 예.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신고를 회사에서 신고한 것들을 대부분 다 세무서가 어떻게 해요? 다 인정해 주죠. 예. 그렇게 신고하면 네.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신고했겠지. 그리고 그 이 계산한 거 다 인정해 줍니다. 수익과 비용을.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인정만 해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한번 실사를 나옵니다. 세무조사. 그러니까 우리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조사관이라고 그러죠. 조사관. 예. 세무서 직원들이 하는 게 조사하는 일이에요. 조사관. 그래서 정말 그 회사가 비용을 이번 달에 매출액이 10억인데 비용을 9억 썼다고 신고를 했어요. 와, 비용 많이 썼네. 직원은 딱 2명밖에 없는데 무슨 비용을 9억이나 썼을까? 너무 궁금해. 그럼 한번 나와볼 수 있겠죠? 그게 조사관이 세무조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증빙 다 갖춰져 있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가라 증빙이 아닌 이상. 맞잖아요. 우리 지출한 거 이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증빙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도 인정 못 합니다. 증빙 다 그거 없애버렸는데요. 5년간 없애서는 안 돼요. 네. 증빙은 창고에, 서류 창고에 딱 묶어서 보관 잘 해줘야 됩니다. 다만 전자로 발행한 또는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상관없어요. 왜냐? 지금은 우리나라가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는 다 전산망에 들어있어요. 국세청 전산망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외의 증빙. 국세청에 있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전자 발행한 세금계산서. 이거 제외한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없는 게 뭐가 있느냐? 보험료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런 거 신용카드 매출전표 아니죠. 우리가 보험 가입하면 거기 보험회사에서 증권 주잖아요. 증권. 이런 거 잘 보관하셔야 돼요. 네. 자, 물론 보험 같은 경우는 증권을 내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이 얘기하면 내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차량 몇 호차 보험 들은 거 증권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세무조사 나왔는데 그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줍니다.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전부 세금을 두들겨 맞는데 그 세금이 엄청나요. 예.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내야 되니까. 자, 증빙관리 여러분 잘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입증을 하는 거예요.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 증빙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제가 시험 문제 낸다고 그랬죠? 적격 증빙 딱 칸 만들어서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적격 증빙에다가 여기 요거 쓰면 돼요. 요거.
4개만 쓰시오 그럴 거란 말이에요. 4개. 요거 딱 쓰면 됩니다. 자, 증빙의 종류는 원래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원래 5가지로. 예, 그런데 제가 4개만 쓰세요. 그러면 좀 이걸 4개를 써주시면 돼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요게 가장 중요한 증빙입니다.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영수증은 뭐냐? 이것도 증빙은 증빙이에요. 근데 영수증은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개만 쓰세요. 그러면 영수증 뺀 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거 써주셔야 되고요. 5가지를 써보세요. 그러면 영수증까지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수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영수증은 일반 비용은 3만원 이하만 영수증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접대비를 혹시 카드로 지출 못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접대비는 1만원 이하만 영수증이 인정이 됩니다. 예. 여기서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을 말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접대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3만원 넘었으면 그건 부적격 증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하나, 둘, 셋, 넷, 5가지인가? 영수증 5가지 사진을 넣어놔요. 시험 문제에. 그래서 여러분이 적격은 동그라미, 부적격에는 X를 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참고하셔야 돼. 예? 이걸 기억하셔야 그걸 어느 게 X인지 딱 찾아서 X하고, 예. 나머지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세금계산서라든가 계산서는 금액에 제한 없어요. 예. 그것이 1000만원짜리도 괜찮고 100원짜리도 괜찮고, 예. 금액에 제한이 없는데 이 영수증 이거는 제한이 있다는 거죠. 일반 거래는 3만원 이하만 영수증 인정이 돼요. 3만원 이하만.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사장님이 300만원짜리 비용을 증빙 없이 지출을 하고 오셨어요. 신용카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못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비용 처리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영수증을 만들어야 되니까 문방구에서 그 영수증을 사가지고 3만원짜리로, 예, 3만원짜리로 그 금액만큼 계속 쓰는 거예요. 하나는 오른손, 하나는 왼손으로 써서 글씨를 조금씩 다르게 해가면서. 만약에 사무실에 3명이 있으면 3명이 돌아가면서. 예. 왜냐? 3만원 넘으면 비용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런 수라도 써야 되죠. 예. 거기다 떡하니 몇백만원 해놓으면 그 영수증은 나중에 발견이 되면 그거 전부 이익으로 봐버려요. 비용 인정 못해요. 예. 그리고 그 법인세 10%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가 또 붙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0%보다 더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러 3만원 이하를 가라로 만드는 그런 일도 있는데, 예, 세무서에서도 다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3만원 이하로 영수증을 비치해야지 30만원 이런 거를 일반 영수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자, 증빙에 관해서 여러분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쓰고 있는 증빙이 과연 여기 있는 5가지만 전부 다 있는, 이 5가지 내에 전부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증빙들을 알아볼 거예요. 예를 들면 돌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래처에 영업부장이 얘기를 나가지고 첫돌이 됐다고. 우리 애기 돌잔치인데 와달라고 이렇게, 예, 카톡으로 초대장을 딱 보냈습니다. 예, 그럼 안 가볼 수 없죠. 우리 회사 물건 팔아주는 사람인데 가봐야 돼요. 그러면 증빙이 뭐냐 이거죠. 회사에서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10만원, 예, 10만원 우리 경조사비로 지출합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증빙이 없어. 가서 10만원 주고 이거 영수증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증빙이 됩니다. 예, 이것이. 예, 그래서 저희 학원도 예, 그 청첩장 이런 거 오면은요 다 모아놔요. 다 보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원도 그 뭡니까 접대비 이런 거 비용 인정 받으려고 하거든요. 예. 거래처의 이런 청첩장 같은 경우는 접대비로 처리해요. 예. 저희도 거래처가 나름대로 있거든요. 예. 거래처가. 그래서 이런 초대장 같은 거 이거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결혼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지급하죠. 경조사비. 그것도 직원 청첩장 같은 것이 증빙이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분기 한번 써볼까요? 자, 이거는 우리 회사 직원의 자녀가 아니라 거래처 멋쟁이라는 회사의 영업부장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차변이 접대비예요. 접대비 10만원 비용 발생했고요. 대변에 현금 1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초대장도 증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해봅시다. 전표 입력을. 자, 여기서 이거는 예, 여기에 날짜가 없고 여기에 날짜가 있죠. 2월 12일인데 자, 2월달 전표는 다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월만 입력하시고요. 2라는 월만 입력하시고 여기 날짜는 스페이스바로 지워두세요. 예, 날짜는 스페이스바로 지우는데 왜 이런 방법을 우리가 할 거냐면은 예, 2월달은 전표를 몰아서 입력하는데 날짜를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다 하루하루 입력을 했었는데요. 몰아서 입력할 때는 여기다 입력하면 편해요. 네, 몰아서 전표를 모아서 입력하는 회사는 자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날짜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이게 며칠이었죠? 네, 11일 입력합시다. 네, 자 9분에 갔습니다. 현금으로 지출한 거니까 1번 그렇죠. 1번 유형을 9분을 1번 하면 되죠. 출금 전표. 네, 출금하시고 계정 과목은 접대비입니다. 813번일 거예요. 접대비. 자, 거래처가 여기서는 멋쟁이라는 회사의 영업부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멋쟁이가 혹시 있는지 한번 멋쟁이로 검색해 볼까요? 네, 코드 있네. 우리 거래처니까 1003번. 네. 그런데 접대비를 원장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참고 어디까지나 참고 목적으로 이건 하는 것이지 이건 접대비를 거래처별로 관리하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자, 적요 밑에서 보세요. 적요 번호 한번 골라볼까요? 4번이요. 예. 예, 10번은 조정이라고 하는 거니까 예, 4번 좋습니다. 4번. 예, 조정이 아니에요. 4번. 거래처 접대비 지급. 자, 금액을 입력합니다. 10만 원이었죠? 100 플러스 엔터. 네. 그런데 우리가 위에다가 날짜를 입력을 했을 때는요. 엔터 치고 나면 분계 내용이 밑에서 딱 차변 얼마, 대변 얼마 떴었죠. 예. 그런데 날짜를 여기다 입력하는 방식에서는 밑에 안 뜹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이느냐? 줄을 바꾸기 전에 위에다 놓아야 돼요. 마우스로 위에를 클릭하면 그 자기 줄을 클릭했을 때 그때만 아래에 이렇게 보입니다. 줄 바꾸면 화면이 다른 걸로 바뀌어버려요. 자, 또 줄 바꿔서 그 밑에 거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면은요. 영수증이 이것도 아까 5가지 영수증에 없는 거죠. 네. 이 영수증은 문방구에서 파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우편물 송달 기준 뭐 이렇게 됐죠. 예, 우체국 영수증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거래처에 상품 매출 관련 서류를 발송하고 등기우편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건 뭐 거의 현금 영수증 수준이에요. 이 정도 되면. 예. 자, 그러면 밑에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네, 대변에 현금 4,000원 이렇게 쓰시고 자, 차변이 비용인데 계정 과목이 뭐가 될까요?
통신비 맞습니다. 통신비 4,000원. 이렇게 분계가 가능해야 돼요. 통신비 4,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으로 써보는 거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거래의 결합관계도 한번 써봅시다. 연습이 필요하니까. 자,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현금인데 차변에 오는 거래의 결합관계는 비용 뭐예요? 발생. 대변의 현금은 뭐라고 써야 돼요? 예, 자산 감소, 이런 거래의 결합관계를 기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분계만 끝나면 안 돼요.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결합관계 정리가 가능해야 된다. 예,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문제를 몇 개 놓치느냐면 5개인가를 놓쳐요. 예.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표 입력. 자, 날짜가 며칠이냐면요,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15일입니다. 15일 4,000원짜리 통신비예요.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느냐? 여기다 입력해요. 날짜 여기다가 11일 날 전표 그대로 보이죠? 예, 그 밑에다 이어서 합니다. 자, 이것도 출금. 1번 출금. 통신비 814번일 거예요. 통신비. 자, 통신비 거래처가 이게 우체국인데 이런 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쓸 필요 없고, 이게 그냥 지나갈 때는 방향키로 지나가세요. 엔터로 치고 지나가면 이게 멋쟁이가 복사가 돼. 그러면 돌아와서 지우려면 왼쪽으로 와가지고 스페이스바가 지우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엔터 치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텍스트를 복사 안 하고 지나갈 때는 우리 방향키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적요에다가는 입력하겠습니다. 우편료 지급 2번 적요 입력하겠습니다. 2번. 금액은 4 플러스 엔터 하시면 밑에 분계는 안 보이지만 다시 위를 클릭해 보시면 아래의 분계가 차변의 통신비 4,000원, 대변의 현금 4,000원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네. 접어두시고 204페이지 있잖아요. 예, 거기서부터는 내일 하겠는데요. 내일은 좀 스피드를 좀 내서 좀 하겠습니다. 내일은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 해요. 예, 왜냐? 진도를 많이 나가야 17일 날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17일 시험.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